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 하면요, 보통 한 불쌍한 소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건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의 눈을 통해서 19세기 영국 사회를 지배했던 아주 냉혹하고 거대한 시스템을 통째로 고발하는 그런 강력한 외침이죠.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시스템의 톱니바퀴 속으로 던져진 작은 영혼, 올리버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올리버 트위스트는요, 태어나자마자 이름 대신 교구의 아이라는 낙인이 그냥 찍혀버립니다. 이 문장 하나에 아이의 운명이 다 정해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시달리고 모두에게 멸시받고 누구에게도 동정받지 못할 운명. 이게 바로 이 거대한 시스템이 올리버에게 부여한 첫 번째 정체성이었던 겁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차갑고 어두운 곳이에요. 바로 구비원이죠. 올리버의 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기한테 입맞춤 딱 한 번 해주고는 이름도 결혼 반지도 남기질 못한 채 그냥 세상을 떠나버려요. 이게 올리버가 세상에서 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온기였던 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올리버는요, 누군가의 사랑받는 아들,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교고에 떠넘겨진 새로운 짐, 서류철에 끼워진 하나의 항목일 뿐이었죠. 사람이 아니라 관리 대상. 이게 바로 올리버의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구빈원이라는 시스템이 과연 아이들을 보살피려고 만든 걸까요? 이름만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 실체는 어땠을지 올리버가 겪은 소위 보살핌이라는 걸 한번 들여다보죠. 일단 구빈원에서 태어난 올리버는요, 맨 부인이라는 여자가 운영하는 분원으로 보내져요. 요즘 말로 하면 위탁 양육 같은 건데 실상은 그냥 아기 농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끔찍한 곳이었죠. 아이들은 그냥 돈벌이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교구에서 지원금이 나오긴 했어요. 아이 한 명당 일주일에 7.5펜스. 근데요, 책임자인 맨 부인이 이 돈의 대부분을 자기 주머니에 챙겨버립니다. 그럼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건 뭘까요? 뻔하죠. 굶주림, 그리고 추위. 시스템이 만든 비극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겠어요? 아이들은 그냥 체계적인 배신과 기만의 대상이 됐고 늘 굶주리고 추위에 떨면서 병들어갔어요. 이건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가장 약한 아이들을 쥐어짜서 이윤을 뽑아내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이게 바로 이 시스템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올리버가 9살이 되던 생일날 아주 거만하고 성질 더러운 교구 직원 범블씨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왜 왔냐고요? 올리버를 이제 본원으로 데려가서 교육이란 걸 시키겠다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위원회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자비로운지 떠벌리면서 가난한 애들은 구빈원을 좋아해. 여긴 놀이터 같은 곳이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 아이들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구빈원에서 서서히 굶어 죽거나 밖에서 빨리 굶어 죽거나 선택지는 그 두 개뿐이었죠?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요? 아니요. 당장 내일 아침 6시부터 밧줄을 푸는 고된 노동을 시킵니다. 이 엄청난 위선, 이게 바로 이 시스템의 철학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올리버가 돌아간 본원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이 위선적인 철학이 아이들의 식탁 위에서 어떻게 구현됐는지 한번 보시죠. 석 달 동안 아이들은 하루 세 끼 정말 멀건 죽만 먹으면서 서서히 굶어 죽는 고문을 당합니다. 배고픔이 너무 심해지니까 애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비밀회의를 열어요. 누군가 한 명이 대표로 나서서 그 말을 해야 한다. 그건 정말 상상도 못할 엄청난 범죄로 취급될 일이었는데 말이죠. 제비뽑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게 올리버한테 걸린 겁니다. 친구들이 등을 떠밀고 겁에 질린 이 작은 아이는 텅 빈 죽그릇을 손에 들고 저 거대한 배식 담당자 앞으로 터덜터덜 걸어나갑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조금만 더 주세요. 이 항막이에요. 세상이 정말 멈춘 것 같았을 거예요. 배식 담당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주변 사람들은 놀라서 얼어붙고 다른 아이들은 공포에 떨었죠. 왜냐고요? 감히 시스템에 더 달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이건 그들에게 반역이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결국 죽을 더 달라고 말한 그 끔찍한 죄 때문에 올리버는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뭘 하냐면요. 이 문제아를 데려가실 분한테 5파운드를 드립니다 하고 광고를 내붙여요. 세상에, 한 아이의 목숨값이 고작 5파운드가 된 순간이죠. 자, 이제 5파운드짜리 상품이 되어버린 올리버. 이 아이는 과연 어디로 팔려가게 될까요?
마치 물건처럼 제일 먼저 사겠다는 사람한테 그냥 넘겨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나선 사람이 아주 잔인한 굴뚝 청소부였어요. 하마터면 그 지옥 같은 곳으로 팔려갈 뻔했는데 올리버가 판사 앞에서 울면서 애원해서 겨우 위기를 넘깁니다. 그래서 대신 가게 된 곳이 어디냐? 바로 교구장의사인 소어베리 씨의 가게였죠. 시험 삼아 도제로 보내진 거예요. 결국 구빈원을 나와도 올리버는 여기서 저기로 떠넘겨지는 짐짝 신세였던 거죠. 근데 장의사집이라고 뭐 달랐을까요? 아니요. 여긴 또 다른 형태의 지옥이었습니다. 잠은 차가운 관들 사이에서 자야 했고 밥은 원래 개 주려고 남겨둔 찌꺼기를 먹었어요. 거기다 노아 클라이폴이라는 선임 도제는 시도 때도 없이 올리버를 괴롭혔죠. 유일하게 마음둘 곳이라고는 아이들 장례식에 가서 말없이 서 있는 그 우울함 뿐이었다니 정말 비참하죠. 하지만 사람은 계속 밟히기만 하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몇 달 동안 이어진 학대와 모욕 속에서 마침내 올리버 내면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날도 저녁을 먹고 있는데 선임 도지의 노아가 올리버를 괴롭히려고 작정을 합니다. 근데 이번엔 정말 선에 넘어요. 올리버가 마음속에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던 존재, 바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입에 담으며 모욕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 구빈원 놈아, 네 엄마 그거 아주 나쁜 여자였다며? 이런 식으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올리버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집니다.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서 벌떡 일어나더니 의자랑 식탁을 다 뒤엎어버리고 노아의 멱살을 잡아서 그대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려요. 와, 그동안 늘 조용하고 순종적이었던 그 아이는 온데간데 없었죠. 드디어 억눌려왔던 영혼이 폭발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집안은 난리가 났죠. 소어베리 부인은 막 비명을 지르면서 올리버를 때리고 핥히고 먼지 창고에 가둬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우리가 저놈한테 살해당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야 라고 소리칩니다. 참 어이가 없죠. 그들에게 올리버의 반항은 정당한 분노가 아니라 그냥 미친 악마가 벌인 난동일 뿐이었던 거예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그 범블씨죠. 그리고는 이 사태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진단을 내립니다. 부인, 저건 미친 게 아닙니다. 저건 바로 고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올리버가 너무 잘 먹어서 고기 맛을 알아서 감히 반항할 영혼이라는 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진짜 황당하죠. 가난한 놈은 배불리 먹어서도 영혼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철학이었던 겁니다. 결국 올리버는 그 집에서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이 작은 반항이 앞으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대한 여정의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망가진 시스템이 한 사람의 몸은 굶주리게 할 수 있어도 과연 그 사람의 영혼까지 완전히 꺼뜨릴 수 있을까요? 모든 걸 짓밟으려는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으려는 그 인간의 정신, 그 불꽃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